안녕하세요. 123 미인쌤TV의 김민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이 추천해드리는 교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의 강의를 많이 들으셨거나 라방을 들으셨거나 하는 분들은 익숙한 교재일 텐데요. 이 교재의 특징이 좀 정보를 이해하기에, 안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에 좀 어려워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교재는 요 슈펠마테라는 교재입니다. 이 교재는 제가 지금 프로젝트로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과 또는 엄마표 또는 공부방 교습소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루트로 이제 이 교재 활용 방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슈펠마테를 판매하고 있는 수학사랑이란 본사에서 운영하는 헤이준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호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슈펠마테라는 교재가 제가 좋다고 추천을 드리는데 사용하시는, 즉 구매를 하셔야 되는 엄마의 입장에서 이 교재가 좀 선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팁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교재는 우선 특징은 여러 가지를 수학을 분류할 때 이건 사고력 수학에 속한다고 봐요. 교과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루는 교재가 일부 있어요. 그리고 연산에만 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교재가 일부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주제의 구성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고력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어떤 사고력? 이것은 예를 들어 소마, CMS, CMS, YG만 다양한 사고력 수학의 사교육이 있죠.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주제에 해당하는 원리를 익히기 위해 교구가 반드시 활용되는 그런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뒷면에 보시면 이 교재에 들어있는 여기 교구가 나타나 있죠. 이 교구가 4가지가 들어있어서 주제 4개당 각각의 한 가지 교구씩 들어있어서 그걸 아이마다 자기 교구를 가지고 조작을 통해서 그 주제에서 전달하는, 거기서 알고 싶은 개념과 원리를 끌어내서 결론을 내는 그런 형태의 수업으로 진행하기에 좋은 그런 교재입니다. 전체 단계가 주니어 단계부터 시작해서 A, B, C 단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니어 앞부분에 킨더라는 단계도 새로 나왔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교재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아이들이 교구 조작을 하려면 일단 손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어린 아이들이 교구 조작을 섬세하게 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수업하는 용도로 또는 엄마표로 아이와 소통하면서 하기에 좋은 용도로는 단계가 주니어부터 A, B 단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 단계는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면 현수교를 배우면서 현수선과 포물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교하게 되거든요. 이런 개념이 사실 2차 곡선과 연결되는 거라서 굉장히 얕은 개념이 아닌 거예요. 또는 정규분포를 알아보려고 조그만한 구슬을 이렇게 여러 가지 군데군데 이렇게 떨어지게 하면 그게 종 모양의 모양으로 구슬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의 이해도 할 수 있는 주제가 있고요. 되게 다양한 그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의 난이도를 우리가 교과로 비교하자면 중고등 교과 개념과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그 교과에 다루지 않는 그 외의 개념도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을 엄마표로 한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공부방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신 선생님들도 쉽다고 느끼시지 않는 단계 중에 하나라서 일단 C 단계는 제외를 하고 기본적으로 A, B 단계를 다 차근차근 밟아온 친구들이 C로 잘 넘어가고 그 C 단계를 선생님들과 수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죠. 또는 C 단계에 나와 있는 주제들이 사고력 수학학원에 있는 한 4학년 이상 또는 3학년 이상 레벨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주제에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접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 일치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교체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CMS는 다니는 친구가 예를 들어 어떤 주제를 배웠는데 그 주제가 해당 교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직접 사서 집에서 다시 한번 조작을 통해서 복습이나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거고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단계를 보시면 되고요. 주니어 단계는 6세 아이들 중에서는 누구나 다 하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속내 조작을 섬세하게 잘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는 접근은 가능하지만 이게 교구 사용이 능숙할 정도는 아니라면 그럼 6세는 되게
이를 수 있고요. 6세 후반 정도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세, 8세 아이들한테 가장 적정 연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니어는 총 9개의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 음악, 국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에 관련된 4가지의 세부 주제를 배우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거울 주제다. 그럼 거울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그 대칭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거울 2개를 가지고 그 거울을 벌리는 각도에 따른 상행 개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거울 퍼즐도 있고 그것을 이용한 거울 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잔망경이라는 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하나의 주제인데 거기 안에 세부 주제가 4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치 1, 2학년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통합교과 같은 거죠.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이런 주제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 B, C 단계는 각각 1호부터 12호까지 12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B호에서 초록색 교재가 있고요. 이렇게 연두색 교재가 있어요. 1호부터 12호 중에 앞에 1호와 2호는 교과와 연결되어 있는 호예요. 그래서 교과와 연결된 호는 B단계가 초록색이면 앞에 1, 2호는 연두색, A단계가 빨간색이면 앞에 1, 2호는 주황색, C가 파란색이면 앞에가 하늘색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색깔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1, 2호가 그 교과호로 분류해서 보시면 돼요. 교과호라고 하면 만약에 A1은 백판, 그냥 덧셈 뺄셈, A2는 곱셈 이렇게 1, 2학년 때는 도형보다는 수연산 영역에 많이 그 교과 내용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A단계 1, 2호는 둘 다 그 수연산 영역에 해당하고요. B단계로 가면 B1은 분수, B2는 편면도형, C1은 이분모 분수, 그 다음 C2는 입체도형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각 단계마다 12호, A12, B12, C12는 도형에 관련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교과랑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교과와 연결되는 부분의 내용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도형을 쭉 흐름을 잡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C단계로 가면 준정다면체라든지 델타 다면체라든지 아이들이 그 초등교과에서는 접하지 않은 중등 가서도 접하지 않는 그런 도형령 개념들까지 다루게 되는 게 그 12호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3호부터 11호까지는 각각 4가지가 다 다른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융합형 그 주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황금나선이라 하면 황금나선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블랙홀, 은하 이런 데서 우리가 이런 나선 모양을 볼 수 있거든요. 나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앞에 과학적인 이야기를 배우고 나선이 또 그 외에 뭐 앵무조개라든지 이런 다양한 곳에서 어디서 볼 수 있는지 또 찾아보고 황금나선이라는 것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직접 조작을 해보고 거기에 그 각도의 크기에 따른 굽어짐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진행이 돼요. 이건 각 주제마다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제가 과학이라는 영역과 믹스되어 있는 주제를 언급해 했지만 어떤 거는 예술,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이라든지 되게 사회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과 수학을 연결시켰죠. 수학이라는 건 이만큼 우리 생활 곳곳에 또는 인류와 역사와 함께 정말 많은 곳에 스며들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걸 모른 채 그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하는 형태로 수학을 배우게 돼서 수학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효과에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하나의 개념을 이해할 때 그냥 우리가 개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조작을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훨씬 더 개념을 잘 기억하고 오래 기억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도 있죠. 또한 교구 조작이라는 굉장히 재미와 흥미를 주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모로 장점들이 많아요. 또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A단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단계 교재를 2학년, 3학년 친구들이 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2, 3학년 친구들이 수학에서 배우는 교과와 연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은 거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 배워서 나중에 뭐에 도움되지? 이거 수학이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어떻게 연결되지? 진짜 효과가 있을까? 진짜 교과를 잘하나? 수학을 이거 하게 되면 이거 수학을 잘하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이 교재의 단점이라면 단점, 오히려 그걸 바꿔서 말하면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수학이라는 학습을 무조건
교과 점수를 내기 위해, 교과 개념을 따라가기 위해, 중등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만 포커스를 두셨다면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그런 시험이라는 결과를 잘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수학의 다른 이면을 보게 되고 진짜 실용적인 한문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 꼭 이것이 점수와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지식을 넓혀주고 생각하는 시각을 확장해주고 하는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안에 그 교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상자를 열어보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교구가 각자 개인 교구가 이렇게 있어서 이 교구를 이용해서 교재를 보시면 어떻게 처음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지 그런 것들이 수학 이야기 소재가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소재를 보고 그거를 뭐 막연하게 이걸 어떻게 아이랑 얘기하지가 아니라 너는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우리 뭐 이거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관련된 영상이나 뭐 어떤 책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처음에 수학의 소재가 꼭 아닌 다양한 앞에 그 수학 이야기는 꼭 수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어떤 소재,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지식 같은 것도 언급되어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찾아보는 형태로 아이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고요. 원리 알기, 뭐 탐구 활동 이런 것들은 수학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 수학 만들기란 부분에서 이제 교구를 가지고 직접 조작하면서 활동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이드에 맞춰서 아이들과 교구 활동을 진행을 하시면 좋죠. 슈필마테는 3호부터 11호까지가 제가 융합형 형태의 주제들로 이제 나열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건 그야말로 4를 해야지 5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물론 3호부터 뒤로 갈수록 각 단계마다 난이도가 조금은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A 4, 5를 할 때보다 A 11호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수학적으로 난이도가 있고 뭐 중요도도 있고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5를 하고 싶은데 4를 안 했어서 5를 못한다 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거죠. 약간 교차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순서대로 그냥 각 단계 안에서는 이동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사고력 수학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익숙한 주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고요. 순서에 그 3호부터 11호 사이에서는 어떤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간다는 의미로 생각하시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슈필마테 교재는 내용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고력 수학을 집에서 엄마표를 하다 보면 문제집 풀리는 것으로 많이 진행을 하시잖아요. 슈필마테를 통해서 아이와 같이 수학에 관한 대화를 나눠보시는데 의미 있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저 아이와 수학이라는 걸 맞닥뜨렸을 때 문제를 맞추고 답을 수정하고 하는 형태로 수학을 계속 소통하시기보다는 다른 소재를 가지고 수학을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게 소통을 하시면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배울 때 훨씬 더 탐구심이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사용해 보셔도 좋고요. 또는 고학년 친구들한테 수학을 교과할 것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이거 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더 재미있어 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수학을 힐링하는 타임으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많이 언급하고 추천해드리는 슈필마테 교재에 대한 구성 그리고 난이도 선택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나중에 아이들과 엄마표로 진행을 해보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